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용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격천수에서는 거의 다 무게중심론으로 다루면 다 맞아요. 격국론도 물론 이제 검증을 하고 쭉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은 뭐 이 3권이니까, 자판진전 3권이니까 그렇고, 4권, 5권 되면 또 이제 제가 심해춘 선생이 올려놓은 사례명초와 비교해서 무게중심론으로 달아서 용신을 잡아드리고, 물론 격도 잡아드리고 하죠. 그런데 지난번 24강은 청기였었어요. 지금은 탁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탁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일주가 약한데 고약한 기운이 꼈다는 거죠. 일주를 건드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초 선생이 말씀하시길 만반의 탁기, 사주 자체가 탁기가 있으면 하여금 영자, 이거 영자인데 이게 사자, 불사자를 써도 돼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준다, 사람에게 라고 해서 피동형이죠. 사동형이죠. 그래서 일곱 하나의 국에서 청고한 것, 청하면서도 메마른 게 있는데 이건 고통스러운 거다. 사람을 고약스럽게 하는 것이다. 반탁, 반청자는 오히려 시가 그래도 그럴만하다. 쓸만한데 그것도 역시 다성다패, 많은 걸 이룰 수도 있고 많은 걸 실패할 수 있으니 법 따라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거 새벽신자 어두운 혼자예요. 그러니까 새벽과 어두운 거니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논문에 중화용신론에서 청기탁기를 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뭐 적천수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했죠. 뭐 그런 건 뭐 지금 제 논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논문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병영용신. 자, 그러든 저러든 임시주를 볼게요. 임시와 그랬어요. 탁자는 사주에서 혼잡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위라. 호, 이게 이제 이정자냐 이정자냐인데 바른 신이나 이 정신이나 똑같죠. 여튼 뭐 그런데 이게 원본에 돼 있고요. 이것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정신이라는 건 이거죠. 정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요. 신은 내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실세하고 세력을 잃고 사기, 사특한 기운이 승권, 권세를 잡은 거예요. 이런 것을 기탁, 기운이 탁하다고 하는 것이다. 혹 재강이 파손됐으면 이거는 격이 깨진 거죠. 역시 딴 데서 별도로 구해야 된다, 용신을. 그래서 쓰는 걸 착격, 이거는 격이 탁하다는 것이다. 격이 탁하다는 것이다. 혹 관왕한데 관성이 왕하면 일주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럼 인성을 반기죠. 관성을 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일주를 도와줘야 되는데 재성이 인성을 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재성이 탁하다는 거예요. 차재지탁이라. 그래서 혹 관이 쇠한데 재성을 반기죠. 재생관해야 되는데 비겁이 쟁제가 일어나요. 이건 비겁이 탁한 거예요. 이 차는 비겁지 탁야라 라고 했어요. 혹 재성이 왕에서 겁재를 반기는데 이거 관성이 겁재를 눌러주네요. 그러면 이거는 관성이 탁한 것이에요. 그리고 혹 재성이 가벼운데 식신을 반기죠. 식신생재를 해야 되는데 인수가 당권하고 있어요. 인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수가 식상을 제하는 것이죠. 차는 인수가 탁한 것이다. 호 신강살천하다. 일주가 강한데 살이 약하다 라고 했을 땐 식상득세, 이럴 때 식상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살을 도와줘야죠. 재성이 득세를 해야 되는데 식상이 득세라면 차는 식상지 탁야라. 식상이 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소형, 쓰임에서 나눠 쓰는 것이니 반드시 라고 해요. 결단코 그 명예와 이익이 득실이 있을 것이니 육친도 역시 봐라. 육친도 어느 것이 깨져서 무엇이 이 사주에서
뭐죠? 병이 되는지. 그럼 그 육신도 역시 붙이면 돼. 그거를 마땅히 꺼린다는 거예요. 무불허며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강한 긍정이 됩니다. 그러나 탁하면서도 더불어 충고한 두 자가 배작지, 이렇게 수작을 부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사, 차라리 어떻게 되냐? 이게 부사예요. 차라리, 영사, 차라리 청한 가운데서 탁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불가하다. 차라리 이건 괜찮은데 이건 안 좋다. 청한데 고한 거, 이건 마를 꽃자거든요. 탁은 그래도 기운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를 꽃자, 이거는 뿌리도 없으면서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쓰러진 통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무엇밖에 안 자라죠? 버섯 기르다가 버리면 아무것도 미생물이 살아나질 않죠. 무릇 탁자라는 것은 비록 성패에선 한결같지 않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많은 것이 있다. 험조, 이렇게 막히고 위험하고 한 것이 있으나 오히려 행운에서 뭐를 만나면 득소, 마땅한 것을 얻으면은 소재 탁한 기운을 소재, 우리도 소재라고 그러잖아요. 제거하면은 역시 요 기발지기, 이 벌떡 일어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니 만약 행운에서도 안돈지야 아무것도 없으면 곧 이것을 공고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청고자는 뭐냐? 불특해서 무엇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가 뿌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일주는 유기는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 일주는 기운이 있는데 용신이 무기한 것. 역시 우리도 역시라고 그러죠. 역시 고라고 하는 것은 비야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약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약하다면 어떻게 그 약한 것을 운에서 도는 운이 오면 되는데, 고라는 건 아예 메말라 버렸으니 이걸 아무리 물에 적셔도 끝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무군이면서 뿌리가 없으면서 이거 썩을 휴자예요. 썩었다. 즉 자조, 도움을 만났다고 해도 지향, 도움을 만나는 대운으로 흘렀다 해도 역시 불능발기 발생,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다. 약자라는 것은 그래도 뿌리가 있으면서 어리다는 것이니 소위 부지즉발,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조지즉 왕, 도와주면 왕해진다. 그래서 근제묘선이라, 근제묘선의 뜻이 있다. 근이 뭐예요? 근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싹서부터, 싹이 먼저다라는 것이 그 말이다는 거예요. 물론 명이라는 건, 명에서 일주가 말랐다는 것은 비빈즉 용,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고 용신이 메마른 자는 가난하지 않으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가 고약하면은 어떻게 해요? 고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고, 용신이 고한 것은, 메마른 것은 가난하지 않으면 그럼 뭐죠? 고독할 것이다. 소위 청한 것은 유정신인지 끝내는 필발, 반드시 발할 것이요. 편거자는 없다는 거예요. 무기. 편거자는 무기에서 결단코 고빈, 반드시 외롭고 가난할 것이니 만발의 탁기자는 수가는 반드시 운을 봐야 된다. 되게 이렇죠 다. 저희들한테 와서 묻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억탁부청, 탁한 것을 눌러주고 깨끗한 것을 붙들어주면 야가형이라고 해서 이 종결사가 이 앞에 오면 이 가형이라는 걸 목적으로 두면서 전치사인데, 이게 전치사화해서 이것을 주의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결사를 앞에다 갖다는 거예요. 전치사화해서 시지험야라, 시험해보면 분명히 이걸 시험해보면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례명조 오늘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에 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 뭐
꺾고 일단 자 이게 뭐가 많아서 뭐죠 병이 됐는가 하면 이거 일주가 무토죠. 근데 토가 많대요. 그럼 이건 비겁이 많으니까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집세고 일단 인성이 있고요, 화토로 있고요. 소통되는 게 금 아니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일단 형제들 덕은 무덕할 것이다. 그럼 마누라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마누라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해서 금수로 쓰든지. 자 보세요. 목은 못 쓴다. 을목은 전혀 쓸 수가 없다. 그 경금하고 합을 알아서 탐재해서 이건 재성이고요. 이 경금으로 말하면 이 을목이 재성이 되죠. 정재, 탐재죠. 그래서 둘 다 간간히 합을 하고 있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술을 쓴다라고 했지만 술을 쓰게 되면 어차피 금까지 가있죠. 네. 자, 그럼 이 토체면 목수용조인데 목을 불용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묘 대운에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무술 이론이 원래 생하기를 진월 사시라. 그래서 목은 퇴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승권하고요. 토가 많죠. 그래서 인수중첩하고요. 중공돼서 거듭해서 만나서 용관즉 관을 쓰려고 하는데 목이에요. 목을 관을 쓰려 정관격은 격이에요. 왜? 징토 속에 관이 투출했잖아요. 그래서 정관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해수가 상신이 되겠죠. 해수가 상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신은 이 정화거든요. 구신은 정화예요. 그러면 이게 구신 노릇을 하냐 이 사주가 아니죠. 강한 토를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격공론은 정관격으로서 그럼 이게 그런 정관격인데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사람이 점잖냐?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다. 일단 점잖은 걸 벗어나서 일단 정관격이면 우선 격으로는 갖췄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용의 신을 따져보면 별거 없다. 관을 쓰자니 피, 경금과 합괴, 을목이요. 식신을 쓰자니 관이 또 부정화. 이렇게 관이 딱 합은 하긴 하는데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화로 금으로 다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화가 또한 급금하니 문해하 무엇으로 쓰겠는가? 결국은 재성을 쓰겠다. 해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불영하고 수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유, 사시, 봉충. 그럼 충까지 갈 수는 없죠.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왜? 지지는 가만히 있다가 쓰일 때 기다려서 나오는 거예요. 뭐죠? 자평진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모를까, 충을. 이거 진술충 가능하죠, 이거는. 진술충. 이런 때는 진술충은 사고충이라 이거 토가 더 강해져요. 나머지는 빠지니까. 토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부당령. 그래서, 만약 반긴다는 거예요. 맞아들이려면 경금이 생조,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탐한망생, 을목과 탐을 하죠. 또 그리고 또한 멀리 떨어져서 무정하다. 소위 기도불일.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게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재관이 벌써 보세요. 이거 재관 소리 하잖아요. 재관이 이렇게 철조 선생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재관이 오히려 유역이 나머지 기운이 있어서 치의뢰운에 보기 재관에서 마침내 성소가 그냥 조금 편안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는요 이 소강 정도라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부와 빈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소강 그래도 평평하게 되는 게 좋지 않냐. 공산주의의 습성이죠. 의뢰대운에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자대운도 괜찮았을 거예요. 자대운도 괜찮죠. 자진수국을 하고요.
일일이 따지면 이거 다 좋아요. 자대운 좋고요.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는가 보다도 먼저 우선 용신을 잡아 드릴게요. 네. 100, 이게 190, 99, 98, 98, 99, 이게 몇 번인가요? 190번이네요. 네, 190번. 용신부터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스포 쓴다니까요. 예. 그게 괜찮다니까요. 이것도요. 아, 근데 이 축은 안 좋아요. 예. 축토는 안 좋아요. 토체니까요. 해자 쓴다니까요. 갑을 써요. 이 술토 못 써요. 만약 계속 있었다면 이 운이 좋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 술토운에 진술충하고 갑목 깨지고요. 경금한테 좀 반가 넘기기. 약한 6대운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다고 하죠. 요즘은 뭐 보통 다 넘어가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논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은 전체가 화토 기운을 이룬다. 용신을 경금으로 하려 하였으나 을목과 합을 탐하고, 그러나 금수로 잡아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논문 내용이에요. 궁통보감에서도 끌어들였어요. 진월의 무토는 사령해서 간목을 용신으로 해야 사실은요. 소토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을목으로 소토하였다. 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든 저러든 옛날에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낫이 조선 낫이 있고, 조선 낫이라고 해서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나무를 베는 낫이 있고 풀을 베는 낫이 있어요. 그럼 나무를 베는 낫은 없으면 풀만 베야 되는, 풀만 베는 낫을 가지고 어떡하냐. 작은 나무라도 좀 쳐줄 건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목이 없으면 을목이라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운에서 목대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건 상관격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또 토체입니다. 그런데 병화일주니까 미토에 기토가 투출하고 해서 기토, 기미, 기축, 이래서 일주가 약해졌어요. 이거 하나가 조금 맞질 않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일주가 식상이 강해서 약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오화가 있어서 그렇게 약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러나 감당할 만하다. 식상을 이게 지금 상관이 전부 다 있죠. 상관만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토체다. 그러니 이건 역시 목수용조로 가야 되는데 목이 없죠. 또 그러면 수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운에서 모군을 좋아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철저 선생님도 참 운을 저희 모양 잘 잡으시더라고요. 화가 장하령. 이게 장하라고 해요. 미월이 제일 뜨거워요. 왜? 이따가 곡이 다 들었거든요. 원석 왕록. 원래 왕한 거 써야 되는데, 그러나 시제 때가 어디에 있냐? 개하에 있으니 화기가 초태. 조금 물러날 때다 이거예요. 겸지 중첩해서 상관설기를 하니 토가 많아요. 많게는. 축내 습토, 축은 곧 습토요. 능히 회, 병화 지광, 병화의 광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왕한 가운데 변약했다. 라고 하면은 왜 이 정사무호를 왜 안 쓰시냐 이거예요. 안 쓴다고 한단 말이에요. 탁기가 당곤하니 청기 실수했다. 겸해서 선행 30년이 화토운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화운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토가 또 들어있고요. 진토가 있으니까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끊어본다면 이 정사도 괜찮죠. 그런데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런데 목은 불영이에요. 그런데 대운에서 모군이 오니까 좋았다라고 하세요. 반생기도 여타 그때 30제까지 일어났다 엎어졌다 했다는 거예요. 다단했다. 지 을묘 갑인운에
목소 후토, 목이 이제 소토를 하는 거예요. 두꺼운 호를 소재 탁기해서 생부 일원, 그러니까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위호 관성, 관성을 보호해서, 관성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예. 보호해서 이 수를 쓰는 거예요. 용신이요. 좌도 좌도 우상. 이거 뭐 왼쪽에 벼슬을 했다는 뜻인지, 재물이 무성했다, 어비성하고 라고 하는 거죠. 좌도 우상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는가요? 도서가 집안에, 관성은 뭐예요? 집안에 도서가 가득하고 재물을 무성하게 모았으며 가업도 성공시켰다. 맞아요. 그래서 약변이 위약이 강변 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년 때 온 겸지 선행, 이거 토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화생토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반생기도 했으나 일주를 돕기 전에 오히려 강한 오행인 토세력을 돕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 말이 정사는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용신은 역시 기도니까 정사대운은 그래도 괜찮았겠죠. 일어났다 넘어졌다 했으니까. 기도대운이. 역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인성대운은 호운이면 틀림없다. 을묘, 지을묘 가미론에 소후토하여 소재 탁기 아니 생부 일어나고 호유관성하는 것을 보면 관성이 용신이 되고 인성이 시신이 되는 중화용신 경우로 관인상생격이 된 듯하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막 을대운에 들어왔네요. 올해 나이가 39. 묘대운이 더 좋겠죠. 묘미 한목을 해서 더 좋겠죠. 사실 괜찮아요. 대운이 살린 사주예요. 근데 수대운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좋은 사주죠. 자, 이것도 정관격이네요. 왜냐하면 미터 속에 정화가 투출했죠. 그래서 정관격이죠. 이거는 정관이 오히려, 관상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솔직히 직장 가도 자꾸는 나와요. 관상이 많다라는 건 살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묘목이 지금 더 살려주고 있죠. 큰일 났네요, 이 사주. 큰일 났어요. 참. 이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토 하나 부여있네요. 인정. 그러네요. 자, 차조 대략 관직한데 딱 한번 보면 재생관을 하고 관생이 나고 인생신을 하니 사고청리, 마치 청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무효, 만약에 오미 남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화열, 화는 뜨겁고 토는 메말라서 능히 취금, 금은 약해졌으니 불능생금에서 또한 목종화세 아니, 묘미 한목에서 화를 땡기니 그의 인성을 깨트리는 것이다. 저건 뭐예요? 이 인성을 잡아놓은 건데도 이건 인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는 묘미합을 해서 화를 살리죠. 그래서 무생활지지라, 지정이라. 비, 청고이하. 이것이 청하면서 메마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욱 꺼리는 것은 운이 동남방으로 흐르니 일생미수, 아무것도 이룬 것, 평생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소위 또 이것도 식구가 나옵니다. 명월청풍의 수유공, 명월청풍에 누구와 같이 함께 하겠는가. 고산유지 소지음, 높은 산에서 물소리가 흐르는데 누구와 알아줄 만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당나라 시인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자기 쓸쓸함을 두것이 하니까요. 모르겠네요. 이 명제는 미월의 경금일주가 시간의 기토인수를 빼고는 모든 오행이 일주에게 부담되는 오행으로만, 아예 경금은 종을 또 안 하잖아요. 양간이라.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이따 이거 무게중심론을 달아보면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용신이에요. 금이.
한국이다. 이 정도의 화세면, 화세와 목세라면 경금일주 종관격이 될 만한데, 중주자는 그 흔히 잘 하던 종격으로 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토 인성 때문이다. 이 명조와 같이 인성이 바로 참신을 하고 있던지 관성과 함께 있던지 하면 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 명조의 용의실은 일간 자체의 비겁이 용신이 되고 인수가 희신이 된다.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대운을 살펴보니 음년생의 관명이라 대운이 여운이라 동남목화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생미수하고 소위 명월청풍 여공 고산유수 소지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주다라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자, 용신 볼까요? 2번. 예. 딸랑 열어요. 두 개. 그러면 이 이민대운만 넘기면 신축경자까지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평생이라고 하면서 이거 인목되면 끝나는 거죠. 예. 이런 화국을 입어서 예. 평생 이룬 거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 둘, 넷, 여섯 대운, 둘, 넷, 다섯, 5대운까지 이룬 게 없는 거예요. 환갑을 지나서도 보지 않으신 거죠. 올해 35살. 그래도 진토대운엔 괜찮아요, 이거. 네.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임계대운도 그래도 괜찮죠? 네. 저 화를 꺼주니까. 그렇죠. 정화 정도는 끌 수 있어요, 임계가. 그러나 토가 저걸 또 막고 있죠. 네. 식상을 막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있는 사주, 이런 사주 많아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